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는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명호입니다. 저는 지난 17년간 국가재정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운영할지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를 경제 운영의 4대 기조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경제 운영의 중심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정은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혁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대는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경제 철학은 경제 운영의 첫 번째 기조로 꼽은 자유, 즉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에 방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는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정책 방향을 보면요.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조세 형별 규정 등을 재조정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처럼 규제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 펀드의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정부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은 5대 부문에 대한 구제개혁인데요. 5대 부문이란 공공부문, 노동부문, 교육부문, 금융부문, 서비스 산업을 말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재정혁신과 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혁, 공공기관의 효율화 및 재무 건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노동부문의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교육개혁에는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등이 있고, 금융 및 서비스 산업 혁신에는 규제 합리화, 기존 제도 재정비, 혁신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세 번째 정책 방향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 정책들이 포함되는데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인구구조 변화 및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유인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은 차별화된 특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4번째 정책 방향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보 및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확대 및 국민취업 지원제도 개편 등 근로유인 및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맞춤형 급여 안내 등 복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산단의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당면 현안 과제로 2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생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먼저 민생 안정에는 물가 안정과
주거 안정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등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들과 수급 불안 품목, 선제적 대응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로 경제안보 대응 정책과 위기관리 강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안보 대응 정책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다자협력 체계 강화, 해외 자원 확보 지원 강화 등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 강화에는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개인 채무자와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이 잘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제시한 다수의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해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고등교육 분야로 투입하려는 정책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관련된 이들에게 현재보다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면 현 세대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국민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손해가 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밀고 나가려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손해보는 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적 약자의 고통은 훨씬 심해집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잘 선별하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가운데 정치적 책임성을 발휘하여 정부가 내세운 5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지혜롭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